그러니 삼시세끼 쌀밥, 또 중간에 간식, 저녁에는 회식으로 또 고기 드셨다. 췌장이라는 장기가 과부하가 일어납니다. 독소가 염증의 원인이 되고 독소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좋은 식사는 바로 완전 소화입니다. 무병장수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소식이 좋은 거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소식 왜 좋을까요? 자, 소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소화효소가 음식물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다 소화를 시켜냅니다. 충분히 소화를 하고 나면 영양소는 다 흡수를 하고 찌꺼기만 잘 나가게 돼요. 저는 이것을 완전 소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소화효소가 너무나 많은 음식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하게 되죠. 소화 불량을 일으킵니다. 저는 소화 불량은 독소를 유발한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화 불량의 상태는 예를 들면 탄수화물의 음식은 완전 소화되지 않을 경우에 발효라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단백질은 부패가 되고 지방은 산패가 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소화가 안 돼서 막 트림이 나오고 속이 불편한 경험들을 해보셨죠? 이게 바로 소화불량 상태인데요. 소화불량은 단순히 속이 불편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몸에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자주 하시게 되면 독소 발생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결국 축적된 이 독소들로 인해서 염증을 만들고, 염증은 만성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각종 온몸의 장애, 기능 장애, 곧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소화시켜라. 먹은 음식은 영양소는 다 흡수하고 찌꺼기는 다 내보내는 과정. 그래서 완전 소화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소화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소화가 안 되는 첫 번째는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위산이 굉장히 적은 분이 계세요. 산분비가 적은 상태에서는 적은 위산으로도 완벽히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을 드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겠죠. 위산이 많아야만 이 고기가, 단백질이 잘 소화가 되는데 위산이 적은데 고기를 많이 먹어요. 당연히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소화기 위산 점막이 약할 경우에는 거친 통곡식도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미하면 좋은 음식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현미를 잘 드셔도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럴 경우에도 나에게 맞지 않는 식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화 불량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음식 선정부터 내가 잘 소화시키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미, 잡곡이 소화가 안 될 경우에는 때로는 바나나도 좋은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고요. 고구마도 한 끼 식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 소화 불량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복잡한 음식을 동시에 많이 먹는 것도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고 밥도 많이 드시고 식후에 또 디저트로 과일도 많이 드신다면 아마 속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 막 가스도 차고 방귀도 나오고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는데요. 동시에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 이것도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드실 때는 단순한 식사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만약에 회식이 있거나 약속이 있어서 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 채소와 고기 정도로 좀 단순하게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후에 된장찌개, 또 냉면, 계속 또 단백질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도 많이 드시면 몸속에서는 이게 다 부패되고 발효되고 변질이 일어납니다. 소화 불량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단순한 식사를 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많이 만난 분들은 당뇨 환자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50대, 60대, 또 70대 정도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우리는 삼시세끼 쌀밥이 가장 좋은 식사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50대, 60대 이후에는요, 일단은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소화효소의 분비도 줄어들고
성장 호르몬도 젊을 때보다 2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신진대사 자체가 20, 30대와 달라졌기 때문에 소화 효소를 만드는 힘도 몸 전체 혈액순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그 기능이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삼시세끼 쌀밥을 먹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쌀이라는 것은 분해가 되면 100% 포도당이 됩니다. 자, 이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췌장이라는 장기에 인슐린이 있어야만 세포 속으로, 몸 속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삼시세끼 늘 쌀밥을 먹는다면, 그것도 한 공기씩 많이 드신다면 췌장이 평생 이 포도당을 운반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늘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고기도 잘 드시고 또 지방이 많은 음식도 많이 드셨다면 췌장이라는 장기가 과부하가 일어납니다. 췌장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를 만드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삼시세끼 쌀밥, 또 중간에 간식, 저녁에는 회식으로 또 고기 드셨다. 췌장이라는 장기는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몸과 췌장의 비율을 보면 동물에 비해서 훨씬 더 비대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라면 좀 50대가 넘어서면 좀 췌장을 좀 쉬게 해줄 수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이후에 당뇨를 많이 경험을 하시는 이유는 삼시세끼 쌀밥도 드시면서 또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나 디저트, 떡이나 이런 것들, 또 자주 또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인슐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 오시는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었고 쌀밥이 당연히 건강식으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당분을 이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맞는데요. 쌀밥만 당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 탄수화물의 다양한 형태라면 꼭 한 번씩은 바꾸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봅니다. 복합 탄수화물이라면 현미, 잡곡뿐만이 아니고 통곡식뿐만이 아니고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 구황작물이라고 하고 있는 고구마나 감자 이런 음식도 다 복합 탄수화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보다 과당이나 자당이 바로 인슐린의 기능 없이도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하루 한 끼 정도는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저당도 과일 식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하는 식사의 목표는 첫 번째는 반드시 혈당 안정이고요. 또 세포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식사입니다. 그리고 염증을 만들어내지 않는 식사가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봅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배를 채우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먹게 돼요. 배를 채우라는 어떤 뇌의 명령을 받고 식사를 하지만 사실은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진짜 목표겠죠. 자, 이렇게 세포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말 양질의 좋은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잘못된 식사법으로 인해서 혈당 문제와 염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질병을 예방하는 두 가지 핵심은 혈당 안정과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식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포에 충분한 50종 이상의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염증을 만들지 않는 양질의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식사, 잘 소화시키는 식사, 이것을 저는 좋은 식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